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95명 나왔습니다.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20, 30대의 백신 접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주말 휴가가 아직 사라지기 전인데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확산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확산 현황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우선 하나씩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월요일 날 검사 건수가 반영이 되었는데 희석 효과 때문에 주말에 희석 효과 때문에 다 반영이 안 돼서 원래는 수목금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상황만 2주 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주 전의 화요일은 확진자가 347명이었습니다. 1주 전에는 395명이었던 거죠. 그러는데 오늘은 595명이니까 거의 600명에 달하면서 다른 때에 비해서 200명에서 250명이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요즘에 보면은 보통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이 한 30%, 많게는 40% 이러다가 이제 다른 지방하고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어제는 수도권이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이 한 70%, 6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어제는 수도권이 77.5%였고요. 오늘은 더 악화되어서 수도권의 전체 확진자 대비 79.6%, 거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많이 나온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화요일 날에 595명 이렇게 많이 나온 예는 25주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어제 검사 건수가 34,000건 정도 되니까 평일 정도로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계속 검사 건수가 적어서 충분히 확진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목금토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날엔 600명에서 700명대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심각하다. 중요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현황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특징 한 두 가지 정도 잡아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수도권 방역대책과 관련한 발표를 잠시 뒤에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11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12월 말부터 6개월에 걸쳐가지고 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일부 시설 영업 제한 등등의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반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나 혹은 방역 당국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한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 시행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이 되고 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역은 사실은 영업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시행되는 이
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은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방역 강화 대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커 보이고요. 이제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 확대 방안이 네. 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래 지자체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면 이제 지자체에 맞춤한 방역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라서 방역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7월부터 그 시험대에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가 7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10시까지 영업 제한 등등의 조치가 포함되는 곳인데 사실 서울시도 강남구만 놓고 보면은 3단계 수준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네, 나오는 확진자가 굉장히 예. 특정 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3단계 조치를 사실상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것들을 조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과연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 그런 걸 네.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면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곳도 선뜻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서울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금 7월 달에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나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춘천시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만큼. 네, 지금 춘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발 감염이 굉장히 확산세인데요. 나흘간 시민 2만 2천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7일간 한 7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춘천시의 상황을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춘천에서는 예. 어쨌든지 간에 무섭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3단계 조치를 예. 시행을 한 것인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제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또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약간 취향 등등이 막 맞물리면서 이제 뭔가 지금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의 권한이 많아진 만큼 지자체장들이 방역 전문가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될 텐데요. 교수님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자체장들에게. 예, 이제 강 기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지자체장들께서 방역에 대한 확실한 인식, 또 기본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지자체장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다른 결을 취하면서 방역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 전체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각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하라는 거지 각각의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전체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기본 기조는 있다는 거죠. 이 기조에 발맞춰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그 기조에서 이탈을 해서 지방정부가 권한이 있다 그래서 기조에서 이탈을 해서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산이 되었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더하고 빼는 정도는 방역이라고 하는 큰 관점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다소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이탈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 관련 방역 대책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젊은 층을 고리로 한 감염 확산 우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 매일매일 수치를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확진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량과 접촉량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대부분이 백신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방역에 지금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방금도 언급을 했던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1일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이동량과 접촉량이 많은 분들의 사회활동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확진 환자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 전망을 해보자면 이번 주에는 700명대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획기적인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눈에 띄게 늘지는 않더라도 확진 환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800명, 900명, 심지어는 1000명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나 혹은 우리 시민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매일매일의 확진 환자 숫자로만 지금 계속해서 1년 반 넘게 평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네. 우리 시민들이 확진 환자 숫자가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나왔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전하 설대우 교수님도 걱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